혹시 45개의 강을 다 보신 분 계신가요? 아마 거의 안 계시겠죠. 유튜브에 앤드류 은 교수님 강의가 20강으로 공개되어 있는데 첫 강은 무려 300만 뷰가 넘습니다. 그런데 19강은 5만 뷰가 안 됩니다. 당연하죠. 저도 대학원 머신러닝 수업 듣기 전에 다 들으려고 했는데 4강 정도까지 본 걸로 기억해요. 웬만한 의지 아니면 쉽지 않죠. 그리고 솔직히 저한테 은 교수님 강의가 어려웠어요. 많은 분들이 추천하시지만 수학적 기초가 없는 저한테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입장에서 기초 개념까지 포함해 강의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기본이 충분하신 분들에게는 제 강의 재생 목록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 학부생분이 주신 댓글대로 곧 플레이리스트를 정리할 거예요. 처음으로 댓글로 의견을 주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45개 강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엔 외계어 같던 이 내용들이 지금은 짧고 간결하게 요약이 되는 걸 보니까 진짜 신기하고 심지어 아름답다고 느껴질 정도예요. 우리는 45강에 걸쳐서 선형 회귀와 로지스틱 회귀를 공부했습니다. 얘는 예측을 했고요. 얘는 분류를 했죠. 머신러닝은 기본적으로 예측과 분류를 합니다. 생성도 한다고요? 네, 맞아요. 우리도 조금 다뤘어요. 이 그래프 볼까요? 점의 위치를 예측한 선에 대한 오차로 정규 분포를 가정했다고 한 거 기억하시나요? 이 부분을 조금만 틀어서 생각하면 생성 모델을 만들 수 있어요. 데이터가 부족할 때 우리가 예측한 선에 대해 정규 분포를 가정하고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GAN, GAN이나 LLM 같은 생성형 모델들이 이런 확률적 가정을 사용합니다. 계속 볼게요. 선형 회귀는요, 연속적 값을 예측하고요. 범위는 전 실수 범위예요. 로지스틱 회귀는 0과 1의 확률 값을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0과 1로 분류를 하죠. 얘는 선형 회귀의 식이죠. W 베터는 독립변수의 특성에 플러스 1만큼의 차원을 가질 수 있어요. 플러스 1은 W0로 바이어스를 의미하죠. X는 행렬로 각 열이 독립변수의 특성값을 나타내고요. 행은 데이터 하나, 둘, 즉 데이터들인 거죠. y햇은 예측값이고 이 y 핵값들을 다 연결한 게 이 빨간 선입니다. 로지스 얘기는 이 빨간 선을 여기에 집어넣어 준 거예요. 시그모이드 함수에 집어넣어 준 거죠. 이 전체가 분자가 1인 분수고 분모에도 1이 있죠. 그래서 W 트랜스포스 X가 음수로 계속 절대값이 커진다면 분모 전체를 무한대로 만드니까 전체식은 0으로 수렴하죠. WTX가 양수로 절대값이 계속 커진다면은 이 식은 0으로 수렴하니까 전체식은 1로 수렴합니다. 그리고 WTX가 0이라면은 2분의 1이 되는 거죠. 0.5, y햇이 0.5가 됩니다. 자, 머신러닝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x 독립변수와 y 종속변수의 관계를 바탕으로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요? 네, 이 w를 구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w를 모델 파라미터라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w를 찾냐? 선형회귀에서는 MSE를 씁니다. 평균 제곱 오차. 우리는 이 빨간 선을 구하기 위해서 평균 제곱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쓴다는 거죠. 이건 직관적으로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수학을 해왔던 경험만으로 이 빨간 선을 구할 때 빨간 선과 모든 데이터 포인트 거리가 최소가 되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직관과 다를 수 있으니까 확률적 가정으로도 MSE가 맞는지 살펴봤어요. 이 빨간색 주변에 찍히는 데이터를 오차로 보고 정규 분포로 찍힌다는 가정하에 모든 데이터 포인트가 찍히는 확률을 다 곱한 값을 최대로 하는 W를 구하는 식을 구했죠. 그게 바로 ML이었습니다. 최대음도 추정법. 이 ML의 개념이 처음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어려울 수 있어서 먼저 베르노이 분포와 연관된 예제로 ML을 설명했습니다. 제주도여 무도 예제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MAP까지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제주도 옆 우도 예제로 MAP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사실 이건 제가 머신러닝을 수강할 때 숙제로 나온 연습 문제였어요. 물론 제주도 옆 우도 예제로 나오진 않았죠. 사전 믿음이 베타 분포의 문제를 풀었다는 거죠. 베타 분포는 건주게이트 프라이어라고 하는데 이항 분포와 수학적으로 짝이라는 뜻입니다. 모양도 대충 비슷했어요. 이항 분포는 이산형 확률 변수고
확률 변수가 몇 번을 성공했냐였고 시행 횟수와 확률이 모수 파라미터였죠. MP요, MP. 베타 분포는 확률 변수가 성공 확률이 어떻게 되냐였습니다. 그리고 이항분포와 반대로 시행 횟수와 관련된 알파와 베타가 파라미터였습니다. 딱 시행 횟수라는 게 아니라 시행 횟수와 모양이 비슷한 위치에 지수승이 있다는 뜻이에요. 사전 미듭이 베타 1, 2를 따른다면 MAP 추정은 ML이야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후 확률이 베타 8, 4가 됐었잖아요. 베타 8, 4의 모두 추정은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1에서 8 더하기 4는 10이니까 10, 8 빼기 1은 7이니까 10분의 7, 0.7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28강 영상을 보니까 요걸 빼먹고 세타의 기대값 0.67만 설명했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요거 설명드립니다. 베타 분포 1을 따른 것보다 알파, 베타가 커져서, 그러니까 베타 55를 따르다면 사전 믿음을 더 많이 반영해서 업데이트를 조금 덜 한다고 했습니다. 사전 믿음에 대한 알파, 베타 분포 숫자가 더 커질수록 사전 믿음과 더 가까운 값으로 업데이트 되는데 그게 바로 정교화의 원리였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혼란을 겪고 저 역시도 상당히 어려웠던 기억이 있어서 현형얘기를 공부할 때부터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진짜 자세히 했어요. MLE는 존재론과 연결되는 빈도주의자 관점이고 MAP는 인식론과 연결되는 베이지형 관점이다부터 출발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로지스틱 회계에서는 우리의 모델을 구하기 위해 확률적 과정으로 이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W를 구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로그 라이클리후드는 크로스 엔트로피와 부호가 반대인 식이니까 결국 크로스 엔트로피를 최소화하는 W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모델 파라미터란 말과 같습니다.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였죠? 바로 미분해서 구할까요? 아니에요. 물론 다이렉트 솔루션도 직접 구해도 되지만 비효율적이라고 했죠. 그리고 뒤에 세제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미분한 식에 대입하는 방법인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쓴다고 했어요. 근데 로지스틱에서는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해야 되니까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아니라 어센트를 쓴다고 했습니다. 얘는 컨벡스하고 얘는 컨케이브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 3개 공부했죠. 스타캐스틱, 배치, 미니 배치였습니다. 배치는 한 번에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구하는 거고 스타캐스틱은 데이터 한 놈 한 놈 해주는 거였죠. 그래서 스타캐스틱은 운이 좋으면 빨리 수렴할 수 있지만 로컬 미니마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잘 섞어줘야 하는데 아무리 잘 섞어도 운이 진짜 나쁘면 로컬 미니멈에 역시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적절히 조합한 미니 배치도 있었다. 기억하시죠? 근데 문제가 좀 있죠.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거나 학습을 통해 우리가 구한 모델 파라미터 W가 너무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너무 예민해진다는 건 선형핵이던 로지스터 핵이던 독립 변수마다 W1, W2 이런 웨이트 벡터가 다 붙고 그 값도 크다는 거예요. 차원이 높아지고 그 웨이트의 절대값이 크면 선형핵에서는 모든 데이터 포인트를 지나는 구불구불한 선이 됐고 로지스틱 핵이는 모양이 가팔라진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이게 바로 오버피팅입니다. 훈련 데이터에는 너무 완벽하게 잘 맞지만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는 선형핵에서는 예측이 잘 안 되는 거고요. 로지스틱 핵에서는 분류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를 많이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부족하니까 레귤러리제이션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선형핵에서는 라그랑즈 승수를 통해 기하학적 관점으로 리치와 라쏘를 이해해봤고요. 로지스틱에서는 MAP를 통해 확률적 근점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MAP에서 사전 확률을 정규 분포로 가정하면 리치가 됐고요. 라플라스 분포로 가정하면 라쏘가 됐었어요. 기하학적 관점도 마찬가지였죠. 내가 제한하려는 식을 제곱으로 하면은 리치고요. 절대값으로 하면 라쏘였어요. 리치는 웨이트가 0에 가까운 값을 만들 수 있고요. 라쏘는 스파스한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 라쏘가 0이 많은 스파스한 모델을 만들 수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이 부분은 기하학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게 쉬웠어요. 이렇게 하고 라쏘는 이렇게 절대값이 됐죠. 그래서 그레디언트가 확대될 때 이 꼭지점에서 만난다. 꼭지점은 W2, W1이라고 그러면은 W1이 0인 값이잖아요. 뭐 3차원과도 마찬가지고 4차원 이상은 수학적 직관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0을 만드는 라쏘의 장점은 뭐 중요한 피처만 남길 수 있고 메모리를 적게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잘 맞는 경우에는 예측도 잘한다 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리치와 라쏘 중 뭐를 쓰는 게 좋은지는 데이터에 따라 다르다고 공부했습니다. 자, 이제는 훈련을 마쳤습니다. 자, 배포를 하는 거예요. 배포하면 선형회기는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 빨간 선으로 예측한 Y 핵값을 출력하고요. 로지스틱 회기는 확률값으로 출력을 합니다. 그런데 로지스틱 회기는 도메인에 따라 분류를 어떻게 할지 다를 수 있었습니다. 사후 확률이 최대인 값으로 결정하는 방법, 그러니까 0.5를 넘으면 1로, 그렇지 않으면 0으로 분류하는 방식은 MAP 결정 규칙에 해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의 예시를 들면서
스레시홀드를 낮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시전 룰에 의한 스레시홀드 기반으로 분류를 한다는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그럼 모델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선형에게서는 R스퀘어 스코어가 있었죠. 모델 평가에 MSE를 쓰면 도메인마다 숫자의 차이가 커서 평가가 좋은지 나쁜지 비교가 안 되니까 R스퀘어드 스코어를 써서 어떤 도메인이든 0과 1 사이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한번 각자 찾아보시고요. 분류 모델의 평가는 어큐러시, 프리시전, 리콜, AUC 같은 걸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건 아직 공부 안 했죠. 다음 시간에 이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기숙사 공부할 때 외웠던 방법인데 아직도 기억하는 거 보면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이 서머리 강의 썸네일에 좀 어그로를 끌어봤습니다. 한 장 15분 안에 선형 얘기와 로지스틱 얘기를 다 설명한다고 했죠. 다 설명은 했지만 사실 지금 15분 설명만으로 다 이해하셨다면 이미 거의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신 분들일 겁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이 이걸 15분 만에 다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혹시 15분을 투자해서 여기까지 들으셨는데 머릿속이 더 복잡해진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해요. 그래도 조금 더 투자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을 이전 45개의 강의 내용 중에 해당하는 설명을 들어보시고 다시 들으시면 분명히 15분 만에 모든 내용이 정리가 되실 겁니다.